자, 이번 영상에서는 부사의 종류 중에 목적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목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행위를 하는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지요? 자,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시나요? 영상을 본다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당연히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나는 설명 요정의 영상을 본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상을 본다 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는가? 이것을 그 행위를 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본다. 이 행위를 하는 목적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 목적이라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어구를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자, 유경이는 삐리릭 다이어트를 한다. 저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드릴 거예요. 자, 1번 살을 뺐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 2번 살을 뺐을 때 다이어트를 한다. 3번 살을 빼면 다이어트를 한다. 4번 살을 빼기 위하여 다이어트를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에서 답을 찾으시라 했죠? 그래야 언어 논리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죠? 4번이죠. 1번, 2번, 3번은 왜 안 되는 거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분 안 계시죠? 제발 안 계셔야 되는데 왜 살짝 불안하지? 자, 4번이 정답입니다. 살을 빼기 위하여. 살을 빼기 위하여 라는 것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자, 설명 요정 영상을 본다. 영어를 잘하기 위하여. 다이어트를 한다. 살을 빼기 위하여. 이렇게 노란 밑줄 친 부분은 어떤 행위를 하는 목적, 즉 영상을 보는 목적,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을 나타내요. 한국어에서는 이 목적을 표현할 때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품사적으로는 부사예요. 진짜입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 즉 목적을 나타내는 말은 품사적으로 부사예요. 믿어주세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부사라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직접 검증을 해봐야 우리가 안심하겠죠?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있거나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직접 검증을 다시 하셔서 아 맞네 목적은 부사였구나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는 수식어가 오직 몇 개 있다고 그랬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 못한다. 그죠? 자, 영어에는 수식어가 딱 2개밖에 없어요. 형용사, 부사. 근데 형용사는 누구만 꾸며요? 그쵸? 이 나쁜 쉽게는 명사만 책임져요. 자, 그럼 나머지 명사 빼고 나머지는 누가 꾸며요? 그쵸? 부사가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바빠요. 불쌍한 시키 맞죠?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하여 이게 정말로 부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경이는 예뻐지기 위하여 삐리릭. 예뻐지기 위하여. 자, 저 밑줄 친 부분은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이분의 인생 목적은 예뻐지는 거예요. 소원이에요. 예뻐지기 위하여 뒤에 있는 저 빈칸에는 이 예뻐지기 위하여 라는 말이 꾸며주게 될 말이 올 거예요. 아무거나 넣어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뻐지기 위해 어떻게 하시나요? 예뻐지기 위하여 화장한다. 화장한다. 화장하는 목적이 예뻐지기 위하여다. 맞죠? 이런 말이죠. 근데 화장한다? 이건 동사네. 아, 동사를 꾸미네. 예뻐지기 위하여 화장한다. 동사를 꾸미니까 쟤는 부사예요. 그렇죠? 자, 명사를 꾸미면 형용사, 명사 말고 딴 거 꾸미면 부사예요. 그죠? 이번에는 예뻐지기 위하여 늦잠을 잔다. 늦잠을 자는 목적, 예뻐지기 위해서다. 핑계가 좋죠? 예뻐지기 위하여 늦잠을 잔다. 아, 동사를 꾸미네. 동사 꾸미면 뭐다? 부사네, 부사. 가만 살펴보니까 예뻐지기 위하여 이건 전부 동사를 꾸미고 있어요. 그쵸? 그럼 당연히 부사겠죠. 혹시 얘가 명사를 꾸밀 수는 없을까? 명사 꾸미면 형용사도 된다는 건데 아 그럼 큰일인데 불안하면 명사도 한번 넣어보면 돼요. 예뻐지기 위하여 미용실. 오 안된다. 그죠? 저게 혹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런 분 계시면 영어 공부하기 이전에 한국어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예뻐지기 위하여 미용실에 갔다. 이러면 말이 되네. 그죠? 그럼 결국 예뻐지기 위하여 미용실에 갔다. 예뻐지기 위하여 갔다. 아, 동사를 꾸미네. 동사를. 자, 지금까지 살펴봤더니 아, 뭐뭐 하기 위하여 얘는 명사 못 꾸미네. 동사만 꾸미네. 그러면 뭐지? 얘는 부사네. 자, 직접 해보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는 부사가 맞아요.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이걸 우리는 목적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품사적으로 부사다.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 얘는 부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영작을 하거나 독해를 할 때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목적이네, 부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까먹으면 어쩌냐고요? 뭐가 걱정이에요? 아까처럼 간단한 한국어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뭘 꾸미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사라는 게 착착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말에는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 뭐뭐 하기 위하여 말고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뻐지기 위하여 다이어트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예뻐지려고 다이어트를 했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예뻐지려고, 그죠? 예뻐질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뻐지기 위하여 이 말 대신 예뻐지려고 이런 말이 나와도 아, 목적이네, 부사네 하고 아셔야 돼요. 이건 한국어니까 저것들이 다 같은 의미라는 건 여러분들이 굳이 안 외우셔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이 정보를 가지고 영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 가장 전형적인 문장, 어느 문법 책에나 다 나오는 문장입니다. 미미는 시험에 삐리리리릭 열심히 공부했다. 또 객관식이에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은 뭘까요? 1번 합격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2번 합격한다면 열심히 공부했다. 3번 합격을 열심히 공부했다. 4번 합격하려고 열심히 공부했다. 자, 정답이 몇 번? 그쵸, 4번이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언어 논리예요. 거창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표현 찾아내는 거, 일반적인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한 표현 찾아내는 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능력이에요. 이미 여러분도 이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죠? 근데 이것만 활용해도 영어 공부 500배는 쉬워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4번이 정답이니까 빈칸에 4번을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미미는 시험에 합격하려고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되네요. 합격하려고, 이 말을 합격하기 위하여 이렇게 바꿔도 같은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일단 바꿔놓을게요. 합격하기 위하여 이렇게 두고 이제 우리 간단한 생각을 조금만 해볼 거예요. 합격하기 위하여. 저 노란색 밑줄 친 말이 어떤 말을 꾸며주는지 한번 볼게요. 합격하기 위하여 미미. 합격하기 위하여 공부했다. 뭐가 자연스러워요? 그죠? 합격하기 위하여 공부했다. 합격하려고 공부했다. 이게 자연스럽죠? 그럼 공부했다라는 동사를 꾸미네. 맞죠? 동사를 꾸미면 뭐다? 그쵸, 부사예요, 부사. 그럼 저 밑줄 친 부분은 품사적으로 부사네. 맞죠?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그냥 딱 보고 합격하려고, 합격하기 위해서 이거 목적이네. 공부한 목적? 그럼 부사지. 이렇게 바로 찾아내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걸 더 권장해요. 첫 번째 방법은 혹시라도 이걸 까먹었을 때 이런 비상사태 시에 따져보시는 용도로 쓰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은 부사야. 맞죠? 그럼 이제 영어 문장으로 바꿔볼 거예요. 일단 영어 순으로 문장을 배열해 볼까요? 동사는 공부했다. 주어는 미미는.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놓으면 미미는 공부했다. 그럼 열심히라는 말하고 합격하기 위하여 이게 두 개가 남네요. 자, 열심히의 품사는 뭘까요? 열심히 공부했다. 공부했는데 미미가 농땡이 치고 공부했다. 이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했대요. 아, 공부했다는 동사를 꾸미네. 동사를 꾸미면 뭐였죠? 부사지, 부사. 그럼 결국 부사 두 개가 남아있는 거네요. 열심히라는 부사하고 합격하기 위하여라는 부사하고 순서를 정해줘야죠. 특별한 사유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짧은 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나? 미미는 공부했다. 열심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네. 그죠? 지금 보시다시피 영어 어순으로 배열하는 건 주어 동사만 제대로 써주면 그 다음은 간단한 지식 몇 가지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어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그대로 영어로 바꿔볼까요? 미미는 공부했다. 과거형이네요. studied. 열심히 hard. 시험에 합격하다 라는 표현은 pass the exam. 이걸 쓰시면 됩니다. pass는 통과하다. 시험에 통과하면 합격한 거죠. 그래서 합격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exam 이 단어는 시험이란 뜻이죠. 근데 우린 합격하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합격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맞죠? 자, 근데 뭐뭐 하기 위하여 이거는 공부를 했던 목적을 나타내고 목적은 품사적으로 부사예요. 그러니까 저 노란 밑줄 부분에는 부사가 와야 돼요. 근데 패스는 동사인데 그래도 되나?
고민하시면 안 돼요. 부사 자리에는 부사만 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자 화장실에는 여자만 가야 된다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런 거 고민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라에서 주는 은팔찌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엔 나라에서 최첨단 GPS가 있는 디지털 발찌까지 준다니까. 그런 거 공짜로 준다고 막 좋다고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어를 잘하려면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품사 그리고 능동수동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 개념만 정확하시면 정말 쉬워요. 근데 이 개념이 안 잡혀 있잖아요. 정말 아무리 오래 공부해도 늘지를 않아요. 또다시 죽어라 하고 암기만 해야 돼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는 싫으시죠? 그러니까 부사 자리에는 부사만 온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능동수동 개념은 수동태에 들어가면 다시 잡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 노란 밑줄 친 곳은 부사 자리예요. 그걸 우리가 아까 확인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중요해요. 부사 자리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하거든요. 부사 자리네? 근데 동사가 왔다? 이건 곤란하지? 이게 돼야 되거든. 그럼 어떡하지? 동사를 부사로 바꿔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기억나시죠? 동사를 부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라? 동사 앞에 to만 붙이면 끝나요. 영어에서 동사를 부사로 바꾸는 법 딱 하나 있다 그랬죠? 동사 앞에 to를 붙여라. 그럼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Mimi studied hard to pass the exam. 이렇게 됐다. 그죠? 저 노란 밑줄 친 부분 to pass the exam. to 부정사네. 근데 합격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이네. 목적은 품사적으로 부사네. 그럼 부사구만. 그럼 저 to 부정사는 무슨 용법일까요? 1번 명사적 용법, 2번 형용사적 용법, 3번 부사적 용법. 정답은 당연히 부사적 용법이에요. 근데 세 단어야, 세 단어. to pass the exam. 자, 관사 어나 더는 명사랑 한 몸이라 그랬죠? 자, 세 단어야. 어쨌든 주어 동사 관계가 없어. 두 단어 이상인데 주어 동사 관계가 없다?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구. 그죠? 근데 부사 자리에 쓰였네. 무슨 구? 그쵸. 부사 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저 to 대신에 in order to 얘를 쓸 수도 있어요. 얘는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얘는요,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목적만을 표현할 수 있는 일종의 수거예요. 그러니까 to처럼 동사를 부사로 바꾸는데 이유에도 쓰고 목적에도 쓰고 앞으로 배우시게 될 조건, 정도, 양보에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to는 여기에 다 써요. 즉 동사를 부사로 넓게 바꿔줄 수 있는 게 to예요. 근데 in order to 쟤는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동사를 부사로 바꾸는 게 또 있네. in order to 이러시면 안 돼요. 얘는 그냥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을 가진 목적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는 수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 하나 더 가겠습니다. 리너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머물렀다. 이 문장을 영어로 바꿔볼 거예요. 우선 영어 어순으로 배치해 볼까요? 동사는 머물렀다. 주어는 리너. 자, 그럼 리너는 머물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뭐가 남아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하여. 요게 남네. 일단 요거는 목적을 나타내는군요. 뭐뭐 하기 위하여 부사. 그 다음에 거기에 이것도 남네요. 근데 거기에 이건 장소를 나타내네. 장소를 나타내면 뭐더라? 그쵸, 부사죠. 지난 영상까지 했던 거 부사의 종류, 시간, 장소, 이유, 원인 잘 외우고 계시죠? 자, 장소, 얘도 부사다. 부사 두 개가 남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순서를 정해줘야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짧은 거 먼저 쓰시면 돼요. 물론 stay라는 말이 머무르다 라는 동사니까 그 뒤에 제일 먼저 나와야 할 말이 언어 논리적으로 어디에 머물렀을까? 이렇게 장소가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우리말에서도 나는 비를 피하기 위해 집에 머물렀다. 집에 머물렀다. 장소와 머물렀다가 붙어 있어요. 저렇게. 자,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갖고 나는 집에 비를 피하기 위해 머물렀다. 이렇게 써도 뭔 소리인지 알아듣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또 간혹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뭔가 좀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워요. 왜 그러냐? 머무르다 라는 동사는 어디에 머물렀는지 장소를 나타내는 말하고 이렇게 바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고 편안한 동사예요. 머무른다 그럼 어디에 머물렀는데 얘네가 붙어 있어야 편하다고. 간다 그랬으면 어디에 가는데 하고 붙어 있어야 돼. 얘네들은. 출발해요 그럼 어디로 출발할 건데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미 우리말을 놓고 아주 조금만 생각해봐도 저것들이 딱 붙어 있어야 자연스럽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원칙은 영어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왜냐고요? 아니 영어도 언어니까 간다 그러면 뒤에 어디에 가는지 이게 먼저 나와야 안 답답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머무른다 그러면 어디서 머무르나 장소가 나와야 그 다음 진행이 편안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거라 이런 걸 설명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하지만 워낙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를 배울 때 우리말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막 기계적으로 이상한 공식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 지금도 문법책이나 인터넷 보면은 부사의 순서 해갖고 막 엄청난 것들이 나와요. 그거 외우다가 늙어 죽을 판이라니까. 그죠? 이렇게 어순도 해석도 모조리 공식화해서 외우려는 이 우리의 잘못된 습성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애들도 너무 힘들고. 자, 근데 영어도 우리말도 언어예요. 언어라는 건 자연스러움 그리고 당연한 상식인 언어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야 자연스럽고 편하다. 이건 영어나 우리말이나 똑같다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어 절대 특별하고 이상한 언어 아니에요. 우리말과 비교해보시면 놀랍도록 같은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stay 플러스 장소 해갖고 어디에 머무르다 이런 공식을 혹시라도 만들어서 알려주는 선생님 계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굿바이 사요나라 짜이지엔 안녕히 계세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리너는 머물렀다 그곳에, 이게 먼저 와야 되는 거죠. 자, 머물렀다 라는 동사는 어디에 이 말과 붙어 있어라 이거지. 그럼 이제 나머지 그 뒤에 쓰면 되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너는 머물렀다 그곳에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하여. 이제 나머지 이렇게 뒤에 쓰면 되는 거지. 이제 그대로 영어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리너는 머물렀다 과거형이네요. stayed 그곳에 there. 피하다 라는 말은 avoid고요. 뭘 피해요? 교통체증을 피한다는 얘기구나. a traffic jam. 그럼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Lina stay there, avoid the traffic jam. 이렇게. 근데 이 밑줄 친 부분은 원래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이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하여예요. 그죠?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목적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목적은 품사적으로 부사죠? 그럼 저 자리에는 당연히 부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avoid, 피하다 라는 동사가 생으로 온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떡하지? 저러면 안 되는데 부사 자리에 동사가 왔네. 이 판단이 돼야 된다고. 그죠? 자, 이러면 곤란한데 이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동사를 부사로 바꿔야겠구나. 그래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Lina stay there to avoid the traffic jam.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이번에는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있었다. 아버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자, 영어 어순으로 제가 미리 바꿔놓은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잘 살펴보시면 아버지를 방해할까봐 일정 시간 동안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밑줄 친 저 부분, 저거를 she was quiet 이렇게 쓰면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왜일까요? she was quiet 이거는 그냥 그녀는 조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 원문은 그녀는 조용히 있었다,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런 뜻이에요. 방해 안 하려고. 아빠 방해했다가 욕을 얻어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방해 안 하려고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우린 지금 그녀는 조용했다 라는 단순 서술이 아니라 그녀가 아버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 조용한 상태를 지속했다, 유지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한국어 문장에 있었다라는 표현, 이걸 어떻게 영어로 적절하게 번역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단순히 저 있었다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으면 전혀 엉뚱한 단어가 튀어나올 거예요. 존재하다, exist 뭐 이런 단어가 나오겠죠. 이래서 사실 번역이나 영작을 제대로 하려면 한국어에 대한 센스도 살짝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동사를 쓸 거냐면 어떤 상태가 계속된다, 지속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keep을 쓸 거예요. 여러분들 keep이라는 동사는요, 어떤 상태가 지속되는 거다, 유지되는 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she kept quiet 이렇게 쓰시면 돼요.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he was quiet 이거는요, 그녀는 조용했다 그냥 이런 뜻이고요. she kept quiet는 그녀는 그런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정은아 감기 걸릴라 따뜻하게 있어라. 저 밑줄 친 부분 따뜻하게 있어라. 저거 무슨 의미예요? 따뜻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keep warm 이렇게 쓰시면 돼요. keep warm.
자, 따뜻한 상태로 유지하세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음악회에 갔는데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청중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be quiet. Keep quiet during the performance. 자, during은요, 뭐뭐 동안, performance는 공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during the performance는 공연하는 동안, 공연 동안이란 뜻이에요. 자, 신사숙녀 여러분, 공연하는 동안 조용한 상태로 좀 있어라 이런 말이지요. 그러면 be quiet가 맞을까요? keep quiet가 맞을까요? 자, be quiet은요, 그냥 조용히 해 이런 뜻이고요. keep quiet은 조용히 좀 있어라, 즉 조용한 상태를 좀 지속해라 이런 뜻이에요. 저 문장에서 사회자는 keep quiet 이거를 쓰는 게 맞아요. 공연 시간 내내 좀 조용한 상태를 유지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지를 나타내는 keep이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영작 예문 다시 보실게요. 그녀는 조용히 있었다. 이거 어떻게 쓴다고요? She kept quiet. 아버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방해하다 라는 건 disturb예요. 자, disturb her father.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목적이네. 부사죠? 자, 그럼 동사 disturb를 부사로 바꿔야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to를 붙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She kept quiet to disturb her father. 이렇게 되네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나죠? 지금 저 문장은 무슨 뜻이 됐냐면 to disturb, 방해하기 위하여 조용히 했다가 돼버렸어요. 원문은 뭐였어요?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to disturb 이러면은 방해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 되니까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원래의 주어진 문장에 맞도록 이렇게 부정으로 바꾸려면 부정어 not을 붙여야 되는데 to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to 바로 앞에다가 부정어 not이나 never 이거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방해하기 위하여 to disturb,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not to disturb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she kept quiet, 그녀는 조용히 있었다. not to disturb her father, 아버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도 부사의 종류 하나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사의 종류 중에 결과 부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결과 부사도 상당히 많이 까탈스럽다고 여겨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까다로울 거 별로 없습니다. 자, 그동안 배운 거 정리 한번 하셔야죠. 부사의 종류 17개 중에 오늘 하나 추가됐어요. 그래서 시간, 장소, 이유, 원인, 다음에 목적 이렇게 추가돼서 얘네들은 품사가 다 부사예요. 특히 오늘 배우신 목적, 이놈은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되고 품사적으로 부사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냉장고에 제가 써서 붙여 놓으시라고 했죠. 부사의 종류, 시간, 장소, 이유, 원인에다가 오늘 배우신 거 추가해서 목적 이것까지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사의 종류 이렇게 조금씩 나올 때 반드시 꼭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 부사의 종류는 정말 나중에 중요하게 엄청나게 유용하게 많이 써먹게 될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에요.